관리번호 4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정주영의 유리창 1과 그다음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공방에 대해서 잠깐 내용을 살펴봤었죠. 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조금 더 심화된 읽기 내용을 심화된 읽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그동안 뭐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창의적 읽기 여러 가지 많이 배웠을 텐데요. 오늘은 그것과 약간 좀 결이 다른 감상적 읽기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감상적 읽기, 여러분 딱 봐도 뭔가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죠, 그렇죠? 감상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되게 뭐 공감할 거리를 찾는다거나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이거는 조금 말만 들어도 쉽게 여러분들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읽어봤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감상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내가 최근에 읽었던 작품에서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있다 하면은 한 명만 좀 손들어서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주호. 네, 우리 주호가 또 안 그래도 최근에 또 고3이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최근에 많이 울적하기도 하고 좀 갑갑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을 읽었대요. 근데 그 내용이 아무래도 약간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던 작품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수능이라는 대입제도 앞에서 좀 이런 억압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약간 조금 갑갑한 그런 심정을 느꼈었나 봐요. 네,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잘 얘기해 주었고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오늘 감상적 읽기를 다뤄볼까 해서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잠깐 PPT 한번 보실게요. 네,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선생님 가치관과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본 시인데요. 안도현의 간격이라고 하는 시예요. 네, 여러분들 혹시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이 간격이라고 하는 시 한번 잠깐 보실게요. 간격이라고 하는 시 보면은 지금 나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무들이 근데 처음에는 지금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화자가 보기에 나무들이 되게 가깝게 살갑게 지내는 것 같다고 되게 간격이 좁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뒤에 가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나요? 그쵸. 나무들이 알고 보니까 서로 간에 간격이 있더래요. 그쵸. 선생님 사실 MBTI가 ISTJ여가지고 선생님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 간격이나 어떤 여유나 그런 약간의 거리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선생님도 되게 감명 깊게 받았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나요? 그쵸.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제 지나치게 가까운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여유로움에 대해서 조금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다양한 작품 속에서 삶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수업 목표를 먼저 학습 목표를 제시하면 첫 번째 글의 내용에서 공감하거나 글의 내용에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방금 선생님이 문학적으로만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감정적인 차원의 공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견해를 가진 글 혹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가진 글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비춰봤을 때 이 생각 좀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아, 나랑 결이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보면 공감하기의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문학 작품에 국한될 건 아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이 주는 깨달음을 수용하며
이상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번 수업 진행해 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그래서 공감하거나 어떤 감동적인 부분을 찾아보는 것부터 한번 다뤄볼까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두 편의 시를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다뤄봤으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그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들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제가 각각 뭐였죠? 우선 유리창부터. 그치? 우리 시원이 그쵸? 어떤 그 정지용이라고 하는 화자가 작가가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 드러난 시였죠. 그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였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러한 어떤 주제 양상이 드러나는 가장 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구절들이 각자 좀 느끼기에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한 10분에서 선생님이 한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어떤 경험들 그동안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시 내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구절을 하나 밑줄 긋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 옆에다가 내가 왜 이 구절에 특히 감명을 받았는지 내 경험과 관련해서 한번 간략하게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탕으로 좀 이따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 민영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쵸. 반려동물도 하나의 가족이니까 선생님도 과거에 한번 강아지를 한번 떠나보냈던 적이 있어서 그 얘기에 많이 공감이 되네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이 다 정리가 됐나요? 네,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아까 선생님이 좀 둘러보다 보니까 우리 민영이 얘기에 선생님 좀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우선 민영이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럼 우리 민영이 나와서 한번 발표해 주십시다. 네. 우리 민영이는 그 첫 번째 구절에 되게 감명이 깊었다고 해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우리 민영이는 한 2년 전에 원래 키우던 반려묘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반려묘가 먼저 무지개 다리를 떠나는 바람에 한동안 되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밤마다 좀 떠나간 어떤 반려묘를 생각하면서 좀 창밖을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경험을 비춰보니까 이 부분이 특히 좀 인상 깊게 다가왔다고 얘기를 해주었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 민지. 우리 민지 그럼 나와서 한번 발표해 줍시다. 네, 좋아요. 우리 민지는 여기에 좀 인상 깊었나 봐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형. 사실 우리 민지는 이 처음 시를 읽을 때 이 외로운 황홀한 솔직히 너무 대립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민지가 최근에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셔다가 결국에는 이제 운명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약간 조금 되게 살갑게 대해주셨던 할머니가 떠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좀 쓸쓸한 감정이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또 이 시를 보다 보니까 이 물먹은 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들을 이제 대치를 시켜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 할머니도 저 하늘에 별이 되어서 나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그 어떤 쓸쓸한 감정 중에서도
그 할머니가 밤마다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준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왠지 모르게 또 황홀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구절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고 잘 얘기해 주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각자의 경험마다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거를 다들 확인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왔던 어떤 구체적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라도 여러분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어떤 공감이나 감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을 텐데 그 다음으로는 어떤 글이 주는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뤄봤듯이 이 남신우주 이동 박시봉박이라고 하는 시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한번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창엽이. 그쵸. 처음에는 화자가 되게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에 있다가 그거를 좀 그러한 자신의 현재 처지를 좀 운명적으로 수용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네,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떤 외로움, 고난들은 운명적으로 수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넘어서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이 제일 강조했던 그 갈매나무 기억나죠? 그 갈매나무가 사실 여기서 어떤 거를 상징했던 건지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소망이. 그쵸. 여기서 아무래도 여기서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고 하는 만큼 어떤 굳세고 씩씩하고 강인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떤 나도 저것처럼 의지적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무리를 보이고 있었죠. 그렇죠. 사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제 이 백석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지를 다지는 경험들이 여러분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고3이기도 하고 입시 앞에서 좀 많이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시가 조금 여러분들 잘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삶에 조금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특히 더 깨달은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요. 이 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깨달았던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은 이러한 내가 어떤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자 했던 구체적인 계기가 있다면 그걸 하나씩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모든 분들과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우리 반 친구들에게 좀 어떤 귀감이 될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서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15분 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고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성민이는 1학년 때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구나. 그래도 요새 성민이가 그래도 꽤 씩씩하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그때 일을 잘 해결을 해낸 것 같네요. 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됐을까요? 네. 아직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더 시간 드릴게요. 네, 이제 다 된 것 같다고요? 네, 그러면 한 2명 정도 나와서 한번 발표를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시간상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아서 네, 여러분들 아무래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선생님 참 궁금하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 2명만 발표를 들어볼 건데 혹시 첫 번째로 발표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민정이 네, 민정이 먼저 나와서 얘기해 줍시다. 네. 우리 민정이는 네. 거기에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내 뜻이며 힘이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우리 최근에 민정이가 이제 부모님과 다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관계가 좀 많이 소원해졌다가 그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 입시 시기에 이제 부모님과 갈등이 겹치다 보니까 되게 힘겨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부모님과 관계도 괜찮아지고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되겠구나. 그냥 모든 것들은 다 알아서 잘 해결될 거고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굳세게 이어나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던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 가람이 가람이 나와서 한번 발표해 줍시다. 우리 가람이는 이 갈매나무라고 하는 어떤 이 굳센 나무에게 되게 감명을 받았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 가람이도 최근에 모의고사 성적이 좀 많이 떨어지고 학교 내신 성적도 많이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과에 못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주변 이제 친구들의 용기에 좀 북돋아서 삶의 의지를 다시 굳세게 되찾았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의지를 불태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잘 얘기를 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각자의 또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펴보았고요. 네, 그러한 깨달음을 사실 단순히 깨달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내면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내면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오늘 다룬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험을 비추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 현재 나의 처지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 현재 처지에 똑같은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조금 많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고 좀 수용이 될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드는 것도 우리가 투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학 작품을 우리의 어떤 개인 내적으로 맞추어서 변형시켜서 수용하는 어떤 내면화 과정을 거치는 게 이 감상적인 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을 끝으로 해서 이제 좀 마무리 활동 하나 제시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래도 선생님이 지금 시간상 다 들어보지 못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련된 깨달음과 관련 지어서 이 화자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 사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남신의주에 사는 어떤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무르고 있는 백석의 이야기를 담은 시거든요. 그래서 이 백석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여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편지로서 이렇게 시를 전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이 화자한테 화답하는 시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을게요. 이상인가요? 네.